자, 일단 이제 오늘 경기 역시 유로파 경기도 일단 어제 못지않게 좋은 승률들 조금 보여줄 수 있도록 일단 역시 잘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은 일단 전부 다 일단 좋아요와 추천, 질찬 이런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단 특히 또 일단 최종표 공개 일단 유튜브에서는 조금 어렵지만은 유튜브 실버 회원이나 VIP 회원들은 또 일단 표를 조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생방송 중에 역시 여러분들의 추천이 많이 눌러져야 나중에 끝나고 표 공개가 또 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31일 내일 새벽 경기입니다. 일단 오늘 분석 더 깔끔하게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에이스 로마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부터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첫 번째 경기인 만큼 첫 번째 경기부터 각 잡고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오늘 경기 일단 무엇보다 에이스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시 상당히 일단 동기부여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2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일단 이제 24위 안에 역시 들어야지만 충분히 일단 포트 진출이 조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에이스 로마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승점 9점으로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 밑에 승점 7점 팀들 어떻게 보면 브라가까지 어떻게 보면 또한 호펜하임과 테라비까지 약간의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승점 9점인 가운데에서 역시 약간 조금 지금의 순위권을 조금 지켜내야 되는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필요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유로파 같은 경우는 딱 이제 테라비까지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아시겠죠? 29위까지 가능성이 열려있고 나머지 일단 리가스부터 하위권 팀들은 전부 다 일단 탈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딱 테라비까지. 실질적으로 호펜하임과 테라비 같은 경우도 일단 가능성이 일단 역시 바닥을 찍고 있어요. 일단 이기고 나서 나머지 팀들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오늘 무엇보다 공세적인 운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역시 일단 에이스 로마도 상당히 일단 동기부여를 안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 또 일단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단 16강 다이렉트 진출해서 일단 역시 갈라타사라이와 승점 3점 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약간 승점 1점만 확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일단 역시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일단 역시 가운데 역시 순위권 팀들이 상당히 또 놓여져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금 9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살짝 낮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크 입장에서는 오늘 무엇보다 승점 1점만 노리더라도 일단 또 무리가 없고요. 사실상 지더라도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조금 유력한 가운데 있다는 점들은 조금 주목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리그 성적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두 팀이긴 한데요. 무엇보다 일단 로마 같은 경우도 일단 나폴리와의 또 일단 주말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볼프스부르크와의 홈 경기 일정에 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 팀들 일정 수준의 일단 동기부여도 일단 리그 내에서도 조금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두 팀들의 맞대결이 또 처음이야. 첫 맞대결을 펼치는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일단 이 프랑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역시 마르무시가 역시 맨시티로 떠났던 그 후유증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 경기고 일단 그 가운데 일단 마르세유에서 역시 Y를 또 영입했습니다. 예전에 또 Y가 일단 몽펠리에에서 역시 유망주 자원으로 상당히 또 부각을 받았던 자원이기 때문에 또 이 프랑크가 일단 일정 수준 Y의 퍼포먼스를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되겠지만은 역시 유로파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출전이 안 됩니다. 중간에 영입이 됐기 때문에 출전이 안 된다는 점. 일단 그 가운데 역시 원정 성적도 상당히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긴 하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무엇보다 일단 역시 저는 에이스 로마가 일단 역시 최근에 일단 라니에르 감독이 또 부임하면서 홈 경기에서 폼들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일단 그 가운데 일단 디발라를 일단 역시 주말에 또 지난 주말에 체력 안배를 조금 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로마의 우세를 살짝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약간 승패 라인업에 난이도가 있는 매치긴 해요. 사실상 이제 이 프랑크 입장에서도 조금 무승부를 조금 노리고 라인업들을 조금 내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워낙 일단 홈원전 가리지 않고 에키티케나 이런 자원들을 가동하더라도 계속해서 일단 공격적인 흐름들을 조금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요 경기는 2.5봐도 조금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2.5바나
약간 로마 사이드의 일반승 정도는 한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내용이고 일단 역시 조금 매치업상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천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금 이상한 매치는 아닙니다. 일단 두 팀들이 어떻게 보면 한번 맞붙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상 맞대결이 또 일단 공식전 천맞대결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승패 라인업은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오바를 살짝 조금 더 추천을 들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게 로마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다. 일단 근소하게 로마 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아약스와 일단 갈라타사라이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16강 풀업 진출은 역시 확정이 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패하더라도 일단 역시 유로파 16강 플레이오프는 진출이 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일단 한번 맞붙어 봐야 되겠죠. 일단 역시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단 1점으로는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승점 3점으로 어떻게 보면 일단 순위권 도약을 조금 노려봐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일단 갈라타사라이는 오늘 상당히 일단 공격적인 패턴을 조금 안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물론 리그 경기도 리그 경기지만은 일단 주력 멤버들을 전부 다 일단 소집한 가운데 오늘 원정 일정에 올랐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 또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6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점 10점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일단 역시 일단 뭐 조금 다이렉트 16강 진출은 조금 어렵게 됐어요. 지금 현재 아약스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을 따더라도 9위에 또 불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8위 안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이제 아약스 입장에서도 일단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일단 하위 팀들의 추격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되는 운영들이 조금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면 일단 9위 팀들 거기다 일단 역시 포르투가 일단 승점 8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아약스 입장에서도 역시 패배를 당하면 조금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약스 입장에서도 역시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배당이 아약스 사이드로 좀 빠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역시 프렌 사이드 이런 방향성들이 조금 주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갈라타사라이가 물론 이제 일단 역시 나름의 또 일단 터키 리그에서 조금 강점을 보여주는 경기력들 역시 올 시즌 터키 리그 17승 3무로 완벽하게 일단 독보적인 리그 1을 달리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유달리 원정 경기에서는 딱히 일단 유로파에서 재미를 못 봤어요. 최근 일단 유로파 원정 경기 기준으로 일단 6경기 동안 어떻게 뭐 5무 1패로 유달리 또 승리를 못 거뒀던 경기들도 상당히 또 많았다는 점이고 오늘 경기는 이제 지으가 일단 오늘 경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역시 불참을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으의 결장, 이카르디의 또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했다. 물론 이제 오시멘의 폼이 일단 역시 상당히 일단 준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일단 공격적인 퍼포먼스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역시 수비적으로는 역시 네덜란드 원정에서 상당히 일단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이 경기는 역시 아약스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은 하게 돼요. 근데 아약스도 지금 현재 약간의 변화된 라인업들을 조금 안고 가고 있는 게 약간 주요 멤버들의 이적이 조금 임박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브로베이도 일단 웨스트햄으로 약간 조금 떠날 예정이고요. 렌시도 일단 팀을 떠났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승패 라인업의 난이도도 살짝은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역시 원픽은 약간 오버가 될 것 같아. 어떤 식이든 3.5 기준의 오버. 일단 오늘 경기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일단 공세적인 운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공격적인 운영으로 어떻게 보면 지더라도 일단 역시 16강 프로브 확정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16강을 한번 노려볼 만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공격적인 운영이 들어갈 것이고 그 가운데 일단 아약스 입장에서도 뭐 받아친다면은 실질적으로 일단 역시 뭐 최근에 또 터키 팀들 상대로 또 강점을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일단 승패 라인업에서 난타전은 충분히 또 예상이 된다. 일단 이 경기는 3.5바를 조금 노려보시고 그 가운데 역시 약간 물론 아약스도 일단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갈라타사라이는 유달리 또 네덜란드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에서 일단 서브 라인업으로 역시 약간 아약스 승을 한번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고 아약스 사이드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은 경기가 일단 이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 무엇보다 일단 난타전의 가능성은 높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레인저스와 일단 위뇽의 맞대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팀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포트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역시 최근에 맞대결이 일단 없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오늘 일단 대부분의 맞대결이 또 없는 가운데서 맞대결을 펼치는 팀들이 상당히 또 많은데요. 일단 레인저스와 또 위니온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자주 맞붙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챔스 예선 리그에서도 조금 자주 붙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두 팀들의 맞대결은 또 있다는 점.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그 2022년 일단 역시 그 챔스 예선에서 위니옹 홈에서는 일단 위니옹이 2대0의 승리를 거뒀고 레인저스 홈에서는 레인저스가 3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를 또 기록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단 승점 11점 동일한 가운데 있어요. 일단 역시 지금 레인저스도 13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역시 지금 현재 위니온 같은 경우도 역시 승점 11점으로 역시 조금 동일한 가운데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승점 3점을 따더라도 사실상 이제 조금 8위 자리까지 조금 노리기에는 여러 가지 또 경우의 수를 조금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풀업은 조금 유력한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약간의 공격적인 운영들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만큼은 역시 약간 조금 오버사이드, 요 경기도 오버사이드 2.5바로 공략 포인트를 또 두셔도 좋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이 지난 맞대결 같은 경우도 역시 전부 다 또 홈팀의 승리였어요. 위니용 홈에서는 위니용이 또 승리를 거뒀고 레인저스 홈에서는 레인저스가 또 승리를 거뒀던 만큼 물론 이제 레인저스가 일단 뭐 최근에 일단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그런 퍼포먼스가 좀 있긴 하지만은 위니온 같은 경우도 일단 올 시즌 최근에 일단 유로파 원정에서의 승률들이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레인저스 한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역시 핸디 사이드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경기는 또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홈코트의 이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역시 레인저스 사이드와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가능성이 또 놓여져 있는 만큼 승점 1점은 두 팀한테 큰 의미는 없다는 점이죠. 일단 이 경기는 무엇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먼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잡아보시고 한번 또 접근 포인트 가져가 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일단 토트넘과 엘스보리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일단 역시 유로파 우리가 또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죠? 일단 역시 그때 당시에는 엘스보리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고 그때는 이제 스웨덴 브로스 어떻게 보면 엘스보리 홈코트에 일단 날씨 상황들 눈이 오고 있는 날씨와 함께 여러 가지 조금 기온 상황들까지 체크를 했고요. 인조잔디에 역시 홈발의 2점까지 고를 해가지고 일단 역시 지난 경기 때는 엘스볼이 역시 승리로 조금 예상 라인업을 조금 잡아드렸죠. 또 니스가 또 탈락했던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홈에서 또 에이스 로마를 또 잡아냈던 그 기세를 또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엘스볼이가 일단 오늘 경기는 이제 잉글랜드 원정이 일단 사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 원정에 단 한 차례도 일단 경험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엘스보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오늘 경기가 조금 난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일단 물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유로파도 유로파지만은 지금 현재 일단 리그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홈에서 레스터 상대로 2대1의 또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리그권에서 지금 이제 강등권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강등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물론 이제 하위권이 조금 쫙 깔려있는 편이긴 하지.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토트넘이 15위까지 떨어져 있으면서 올 시즌 이제 리그 순위를 또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돼버렸어. 근데 일단 주말 일정이 뭐냐면은 주말 일정이 이제 브랜드포트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올 시즌 브랜드포트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부상자들이 거의 다 좀 복귀를 했고 운부에모 이런 자원들의 폼들이 지금 불꽃같이 지금 홈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토트넘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은 리그 일정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리그 15위야. 그런 내용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오늘 경기 지금 부상자들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딱히 홈발의 기대치가 있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자, 무엇보다 일단 토트넘은 지금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승점 14점을 조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늘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굳이 승점 3점을 노리는 매치로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일단 이 경기는 무엇보다 리그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다. 오늘은 약간 공세적인 운영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경기고요. 최근 일단 역시 솔랑케도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고 여러가지 조금 존슨, 히샬리송까지 또 일단 베르나까지도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 가운데 역시 수비진들의 결장들 일단 비카리오의 또 일단 역시 부상 이슈까지도 상당히 일단 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단 1군 멤버 13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라인업을 조금 끌고 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엘스보리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엘스보리는 지금 이제 2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엘스보리 일단 무엇보다 일단 오늘 경기 때 일단 역시 잉글랜드 원정에서 물론 이제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경기 일단 승점 7점까지는 역시 가능성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또 일단 또 신라같이 호펜하임과 테라비 일단 역시 요 가능성은 상당히 또 낮다. 이렇게 좀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엘스보리 입장에서는 승점 1점만 기록을 하더라도 역시 조금 손해는 아닌 경기입니다. 두 팀들은 아시겠죠? 오늘 경기 두 팀들 승점 3점이 필요한 매치가 아니야. 토트넘 입장에서도 오늘 승점 1점이 조금 요구가 되는 경기고 어떻게 보면 일단 역시 엘스보리 입장에서도 무리할 경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역배의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엘스보리는 잉글랜드 원정이 처음이라면은 요 경기는 조금 안전한 프렌으로의 접근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분석하는데 요 배당이 또 빠지고 있는데 4.30 배당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 지금 현재 리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 강행군을 끌고 브랜드포트 원정을 떠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라는 점이지. 일단 이 경기는 엘스보리 프렌 두 팀 다 승점 1점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3점 기준점의 언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3점 언더도 충분히 일단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언더와 함께 프렌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와 일단 말메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탈락이 확정이 됐어요.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는 원래 또 일단 늘 이제 아시다시피 체코리그 3위에 또 머물렀던 모습들을 보여줬어. 2위, 부동의 2위였죠. 계속해서 일단 2위자를 조금, 스파르타 프라하 상대로 밀렸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뭐 일단 이제 유로파는 탈락을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일단 리그 일정에서는 지금 이제 올 시즌 16승 2무 1패로 일단 체코리그 독보적인 1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우승이야. 오랜만에 일단 리그 우승을 또 걷어내야 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일단 리그 우승을 찍고 일단 무엇보다 다음 챔스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또 주어지기 때문에요. 리그에 이제 중심을 조금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말메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가 어떤 말메 입장에서도 의미가 없는 경기예요. 근데 일단 말메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일단 스웨덴 리그가 일단 역시 조금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일단 다음 일정을 또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말메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는 약간 주전 멤버들을 또 써도 되는 경기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29년 만에 재대결입니다. 일단 상당히 또 오랜만에 맞대결을 펼치지만은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오늘 홈 경기이긴 하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일단 유로파 일정에서 오늘 경기는 약간 주전 멤버들을 빼고 나올 경기라면은 말메 입장에서는 역시 오늘 한번 주전 멤버들을 가용해도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물론 원정에서 꾸준한 약세를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은 오늘 경기 요 경기는 약간 프렌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 무엇보다 리그 우승이 먼저라는 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1.5군과 어떻게 보면 주전 멤버들의 맞대결이겠지만은 일단 역시 난타전을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승패 라인업보다 요 경기도 2.5버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득점의 가능성은 조금 더 보여지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말메 프렌 요 경기는 또 2.5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름을 잡고 한번 또 들어가 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시에다드와 파옥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신 분들 전부 다 일단 추천 절차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진행 추천이 여러분들 161개가 눌려져 있습니다. 요래 가지고는 표 공개가 좀 어렵단 말이지. 일단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대비해서
200개는 채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역시 분석에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천 절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소시에다드와 파옥의 경기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제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도 일단 두 팀 다 승점 10점. 역시 일단 소시에다드 승점 10점, 파옥도 승점 10점으로 요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포르투와 어떻게 보면 브라가 트멘트의 추격을 또 뿌리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일단 다이렉트 16강 진출을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일단 두 팀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승점 1점씩만 가져가더라도 역시 조금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파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역시 라리가 원정에서 큰 재미를 못 봤어요. 일단 무엇보다 일단 홈 경기 그리스 홈에서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조금 이제 홈바를 조금 보여줬다면은 최근에 일단 라리가 원정에서는 무엇보다 일단 최근에 일단 5경기 동안 2무 3패로 상당히 일단 부진한 내용들을 보여줬고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이 처음이긴 하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소시에다드가 일단 뭐 리그 경기에서 직전 경기 주전 멤버들을 조금 가용을 안 했단 말이야. 일단 무엇보다 일단 헤타페와의 또 홈 경기에서 3대0의 패배를 당했죠. 일단 그 경기는 일단 헤타페 플레이를 조금 추천을 드렸던 경기였었는데 일단 그 경기를 약간 주전 멤버들 어떻게 보면 오르카르손, 브라이스, 수치크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빼고 운영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오늘 경기 주전 멤버들을 가용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주전 멤버들 조금 이제 소시에다드에 아꼈다는 부분을 떠나서 워낙 또 일단 파오기가 지금 이제 물론 유로파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유달리 일단 라리가 원정에서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소시에다드가 그래도 한번 공략 포인트를 찾아낼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일단 소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 때는 이제 무엇보다 소시의 또 반가운 또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자리안이 오늘 경기 때 복귀를 하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업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들도 더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소시사이드 공략 포인트 좋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파옥 입장에서는 오늘 약간 무리한 운영은 조금 안 들어갈 거야.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워낙 라리가 원정에서의 고전들 일단 또 소시에다드가 상대 일단 수비 밸런스가 좋은 가운데에서 뭐 일단 골을 넣었을 때 상대 또 잘 지키는 축구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2.5 언더도 한번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아. 올 시즌 소시가 이렇게 리그 성적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탄탄한 수비 밸런스라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요 경기는 2.5 언더, 2.5 언더도 공략 포인트 괜찮고 그 가운데 역시 승패 라인업은 소시 사이드로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한번 품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 경기는 아무튼 소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라가와 일단 역시 라치오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치오는 이제 16강 다이렉트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올 시즌 이제 무엇보다 리그 스테이지에서 포트제에서 6승 1무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경기를 또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라치오는 이제 약간 리그 일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일단 최근에 약간 역시 1.5군을 조금 가용했을 때 디아를 조금 자주 썼어요. 일단 디아가 일단 역시 예전에 조금 살레르니타에서도 일단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던 자원이었었는데 라치오 와서 조금 더 폼이 조금 살아났긴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일단 주말 일정 이번 주에 있는 일정이 칼리아리 원정을 또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칼리 원정이 아무래도 일단 섬지역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에 또 브라가 일정을 소화를 하고 일단 또 칼리아리까지의 또 일단 또 이동 간의 또 피로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라치오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가운데 일단 자카니 징계로 또 빠지고요. 귀행두지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로벨라도 징계, 베치노도 부상.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업들이 일단 오늘 경기는 결장자들이 너무 많아. 7멤버 한 8명이 조금 결장자로 빠질 예정이고요. 뭐 일단 디아도 지금 부상으로 약간 조금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카스티아노스를 굳이 또 꺼낼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약간 라치오 사이드로 배당이 좀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라치오 오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전 멤버들의 결장자들이 또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다음 칼리 일정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이
점이고요. 무엇보다 일단 주전 멤버들을 가용하고서도 일단 최근에 역시 포르투갈 원정에서 상당히 일단 고전을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 포르투갈 원정에서 무엇보다 일단 1승 4패, 1승 3패로 상당히 일단 고전을 했다. 자, 그 가운데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이 처음입니다. 첫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브라가는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브라가는 일단 무엇보다 탈락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27입니다. 27위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승점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7점이다 보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획득을 하고 나머지 팀들의 상황들을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로마, 페렌츠바로시, 페네르바체 이런 팀들 상황들을 또 지켜봐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브라가는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야. 브라가도 아시다시피 이 유럽 대항전에서만큼은 또 진심으로 또 이렇게 조금 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최근에 역시 약간 최근에 조금 경기력들의 긍정적인 뉴스들도 조금 리그 내에서 좀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일단 라치오 상대로 물론 참맛대결을 펼치긴 하지만은 일단 저는 요 경기는 브라가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라치오가 오늘 경기는 1.59를 쓰더라도 일단 역시 주전 멤버들의 결정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 그 부분은 과히 좋게 볼 수는 없다. 요 경기는 일단 저는 브라가 정배 조금 좋아 보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역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바는 조금 패스해요. 어느바는 개인적으로 살짝 버리도록 하겠고 승패 라인업으로의 접근 포인트는 브라가 살짝 한번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라치오 16강 진출, 다이렉트 진출 확정, 의미 없는 경기라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올림피아코스와 일단 역시 카라바오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바오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아제르바이잔 국대 출신들이 상당히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부 또 브라질 용병들이 또 일단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카라바오가 올 시즌 무엇보다 일단 경기력이 상당히 일단 부진했어요. 일단 역시 홈에서 아제르바이잔 원정 같은 경우는 일단 강팀들도 상당히 또 난항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무엇보다 올 시즌 약간 그 주요 자원들의 노쇠화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 조금 올 시즌 경기력도 지금 떨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오늘 경기도 역시 약간 카라바오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경기죠. 그런데다가 일단 역시 그리스 원정에서도 최근에 일단 상당히 일단 고전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이제 아제르바이잔 리그가 이제 조금 뭐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전 멤버들을 가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전 멤버들의 일단 노쇠화가 무엇보다 큰 이슈로 놓여져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반면에 일단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2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상황에 따라서 승점 3점을 획득을 한다면은 슈테아와 안데르트, 토트넘, 리옹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가능성의 여지를 좀 노려가지고 16강 다이렉트 진출을 또 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리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잡고 가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조금 나머지 운영들이 조금 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오늘 요 경기를 그래도 일단 역시 승점 3점을 획득하고 다이렉트 일단 역시 16강 진출을 만들어 놓고 리그 일정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무엇보다 카라바오가 올 시즌 조금 좋지 못한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원래 일단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또 좋았어요. 일단 공격 철대 축구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일단 수비가 좋았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역시 5경기 동안 11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일단 역시 경기력에서 계속해서 일단 멀티 실점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이 경기는 일단 올림피아코스의 동기부여를 충분히 또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상 올림피아코스 승 또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고요. 3.5 기준에서도 일단 이 경기는 또 오버도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뭐 승점 동률인 상황에 또 놓여져 있다면 골득 실차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골득 실차가 지금 이제 상당히 촘촘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오늘 이기더라도 역시 대승을 거둬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 무엇보다 오늘 경기 승점 3점도 3점이지만은 일단 역시 다득점이 또 필요한 경기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그 가운데 일단 이 경기는 오바도 공략 포인트 괜찮다. 역배지만 3.5바 추천을 드리겠고요. 올림피아코스 사이드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리옹과 일단 루도고레츠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는 일단 불가리아 탑팀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일단 작년 대비해서 역시 주요 자원들을 조금 팔아버리면서 올 시즌 유로파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루도고레츠가 항상 이제 약간 유로파에서는 그래도 일정 수준 조금 비비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벌써 탈락이 확정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루도고레츠도 일단 리그 내에서 승점을 조금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뭐 일단 또 뭐 주말 일정이 또 랩스키와의 또 경기가 좀 놓여져 있긴 한데요. 뭐 그 경기도 조금 중요하겠지만은 뭐 오늘 경기도 일단 뭐 약간 주전 멤버들 일부 또 가용할 여지도 조금 있다고 이렇게 약간 언플이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일단 리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엇보다 뭐 공식전 역시 4연속 무승부로 조금 뜨뜨미지한 경기력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리옹 지금 이제 무엇보다 지금 현재 5위로 일단 다이렉트 승강 16강 진출을 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아무래도 일단 그래도 체급차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또 일단 리옹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일단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약간 양악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 약한 팀들 상대로는 어떻게 보면 일단 무엇보다 상대 또 일단 물어뜯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강팀들 상대로는 일단 일정 수준 또 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리옹도 일단 최근에 일단 부상자들이 거의 다 또 복귀를 했는 그런 멤버들로 구성이 좀 돼 있다는 점. 최근에 일단 무엇보다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던 점이 카라바오 원정,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4대1로 역시 대승을 거뒀던 퍼포먼스를 오늘 또 재현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리옹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똥배당이지만 한번 또 나쁘지 않은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물론 이제 이 경기도 일단 3.5 기준점에 오바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루도고레츠가 어떻게 보면 일단 득점력에서의 밸런스보다는 그래도 수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패턴들은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어느 반은 살짝 고민이 됩니다. 어느 반은 패스를 하시고 일단 리옹 사이드로는 공략 포인트가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고 접근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테라비와 일단 포르투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테라비는 아시다시피 일단 지금 현재 전시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홈에서 경기를 못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홈발의 퍼포먼스를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29위. 일단 세르비아 중립구장에서 오늘 또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역시 약간 뭐 테라비 입장에서는 이 중립구장 퍼포먼스가 그다지 조금 폼이 좋지 못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자, 일단 이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9위입니다. 29위로 사실상 탈락 확정이에요. 아시겠죠? 사실상 탈락 확정.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를 하더라도 승점 9점에 딱 걸쳐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승점 9점 팀들이 지금 4개 팀들이 있는데요. 이 4개 팀들의 상황들을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의 일단 골득 시차까지 일단 마이너스 8골로 지금 현재 골득 시차도 상당히 또 일단 벌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테라비는 사실상 탈락 확정이야. 지금 탈락 확정이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이 경기가 큰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또 홈 경기도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야 되고, 반면 또 포르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25위로 승점 8점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엇보다 일단 포르투 입장에서는 일단 이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테라비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테라비는 무엇보다 일단 리그 1위 자리를 또 뺏겼어요. 일단 지금 현재로 일단 테라비가 이스라엘 리그 2위로 좀 쳐져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테라비 입장에서는 뭐 다음 라운드 물론 시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 2월 4일날 경기인데요. 일단 그 경기 일단 무엇보다 일단 베이타로의 또 경기를 또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리그 일정에 주목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반면 일단 포르투 입장에서는 최근에 일단 역시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 이탈에 약간 변수들이 조금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일단 사무의 부상도 있고, 일단 역시 사무가 일단 역시 라리가에서 상당히 일단 좋은 폼들을 보여줬었는데, 뭐 콘세이산 감독도 AC 밀란으로 떠나고 요런 후유증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약간 테라비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는 것도 살짝은 납득인데,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이 경기는 테라비가 의미가 없단 말이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비나 요런 카드들을 꺼낼지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경기다. 결론적으로 일단 포르투 승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핸디는 저는 접근 포인트가 안 좋아 보여. 그냥 일반 승만 포르투가 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메인감으로 조금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포르투 입장에서는
그래도 무엇보다 일단 공격적인 라인업들을 끌고 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기고, 그 가운데 일단 테라비도 일단 1.5군을 끌더라도 일단 역시 일단 오늘 경기는 역시 난타전으로 조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야.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테라비는 사실상 탈락 확정,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비를 할 필요도 없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오바가 차라리 방향성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단 역시 오바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포르투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포르투도 상황이 그다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약간 포르투 일반승만 살짝 한번 생각만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일단 이 경기는 오바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넨츠바와 일단 알크마르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도 첫 맞대결이고요. 어떻게 보면 일단 이제 헝가리 원정이 일단 또 상당히 또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단 고된 일정이 또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일단 페넨츠바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 22위를 달리고 있고요. 페넨츠바 입장에서 오늘 솔직히 조금 뭐 승점 1점 확보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승점 10점으로 역시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알크마르도 일단 역시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4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승점을 조금 3점을 획득을 하더라도 역시 경우의 상황들을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두 팀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는 상당히 따라 어떤 방향성을 조금 두고 접근하기도 조금 애매한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경기는 살짝 패스를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 팀들 오늘 경기가 일단 오늘 전체 경기들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일단 알크마르가 일단 물론 이제 그 최근에 홈 경기에서 일단 스파르타 로테람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일단 2대1의 패배를 당했지. 그런 부분들도 일단 과히 좋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관망을 하시라. 일단 여기에는 패스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키우와 역시 일단 리가스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리가스는 아시다시피 라트비아 국대 출신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 저는 약간 좀 좋아 보이진 않아. 자, 일단 이제 리가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일단 두 팀 다 탈락 확정이에요. 탈락 확정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무엇보다 이 라트비아 국대 전력들이 일단 최근에 경기력들이 상당히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경기력을 조금 좋게 못 끌고 가고 있다는 점들 조금 주목해야 되겠죠. 물론 직전 경기 때 한번 사고를 쳤어요. 홈에서 아약스 상대로 역시 1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 경기는 정말 의외의 전개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계속해서 일단 아약스가 공격적으로 일단 점유율도 일단 7대3으로 끌고 왔던 경기였고 슈팅도 소나기 슈팅이 나왔던 경기였었는데 일단 버티고 있다가 역시 한 방의 역습으로 역시 리가스가 승리를 거뒀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6경기는 일단 양 팀들의 맞대결이 첫 맞대결입니다. 첫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자, 일단 키우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 때 어떻게 보면 단 한 차례 승리도 없어. 승리도 없는 가운데서 또 경기를 펼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단 지금 포투제 꼴찌로서 지금 상당히 일단 처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일단 역시 디나모 키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일단 독일 중립구장을 조금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일정 수준의 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올라와 있다면은 리가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번 독일 원정은 상당히 또 고될 수밖에 없다. 독일 중립구장 원정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일단 조금 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양 팀들의 체급차가 조금 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 디나모 키우 일단 역시 조금 승으로 한번 조금 공략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전 아약스전 같은 그런 결과는 조금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원정 약세 리가스라는 점. 일단 요 경기는 키우 일반승 한번 공략 포인트. 역시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한번 또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일단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리가스가 물론 지난 경기 때 같이 또 내려앉을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일정 수준 키우가 그래도 약간 체급차를 조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일단 요 경기는 난타전과 함께 키우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미트빌렌과 일단 페네르바체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트빌렌 지금 19위를 달리고 있고요. 페네르바체 2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또 맞물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무엇보다 페네르바체는 지금 이제 2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3위. 지금 이제 승점 9점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단 역시 조금 오늘 경기 때 승점 1점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역시 약간 조금 그래도 경기력도를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미트빌란 같은 경우도 일단 역시 승점 10점으로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 팀들의 동기부여는 무엇보다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역시 오늘 경기를 조금 끌고 가는 내용인데요. 자, 무엇보다 일단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또 첫맛 대결이야. 첫맛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있고, 일단 무엇보다 그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정에서의 실점들이 조금 더 열려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흐름들이 지금 이제 페네르바체도 그렇고 미트빌란도 지금 뭐 부쿠사나 이런 자원들의 일단 득점력들이 조금 말라있긴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공세적인 운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오버로 한번 컨디션을 조금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지금 페네르바체는 아시다시피 엔네시리의 폼이 또 올라와 있고 뭐 에딘 제코도 일단 유로파에서 또 골을 기록해주면서 일단 폼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자,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보다는 양 팀들의 맞대결, 첫맞대결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역시 오버사이드로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5바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맞대결이라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빌바오와 풀젠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일단 승점 1점만 확보를 하더라도 일단 다이렉트 승강 16강 진출이 또 확정이 되는 경기고요. 사실상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엇보다 일단 이제 16강 다이렉트는 뭐 지더라도 일단 가능성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 높은 경기로 볼 수 있겠지.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또 잡아볼 수 있는 경기다. 자, 그렇긴 한데요. 일단 이제 오늘 경기 빅토리아 풀젠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1위를 달리고 있는 빅토리아 풀젠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승점 12점으로 일단 역시 일단 파리 슈테우아우를 또 추격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빅토리아 풀젠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지더라도 한번 붙어봐야 되는 경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일단 풀젠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경기야. 어차피 16강 프로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렇다면은 16강 다이렉트 진출 오늘 지더라도 상관없어. 지더라도 오늘 경기는 한번 맛부터 봐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빅토리아 풀젠이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역시 빌바오 같은 경우는 일단 홈에서는 웬만큼 아시다시피 일단 경기력들을 끌고 가는 팀이에요. 일단 꾸준하게 일단 뭐 유로파에서도 본선 리그 홈에서 상당히 일단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일단 3세트까지 역시 복귀를 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 경기 일단 일정 수준의 라인업들을 좀 끌고 나온다면은 풀젠과의 맞대결이 처음이긴 합니다. 풀젠과의 맞대결이 처음이긴 하지만은 빅토리아 풀젠 같은 경우는 최근 일단 라리가 원정 5전 전패예요. 5전 전패로 일단 상당히 일단 고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빌바오 사이드 괜찮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빅토리아 풀젠 오늘 지더라도 라인업들을 한번 또 올려서 한번 부딪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빌바오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잘 골라서 접근 포인트를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 2.5바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오바로도 공략 포인트 괜찮고 빌바오 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은 경기가 빌바오와 풀젠의 경기다. 무엇보다 일단 풀젠이 오늘 경기는 한번 부딪혀봐도 되는 경기다. 저도 상관없다.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이끌어갈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을 한번 또 잡아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니스와 보데글림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니스 같은 경우는 이번 역시 유로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파 일단 직전 엘스보리 원정에서도 개상을 또 꺼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단 리그에 조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또 주목해야 되겠지. 자, 그 가운데 일단 니스가 일단 툴루즈와의 또 매치가 있습니다. 지금 리그 같은 경우는 일단 4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그 내에서 일단 챔스권 순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입장, 아직 조금 더 조금 순위를 끌어올 수 있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툴루즈와의 매치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보데글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 리그 일단 또 압도적인 1위를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그 일정도 리그 일정이지만은 이번 또 유로파 일정을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점이지. 자, 일단 요 경기 일단 이제 보데글림 지금 현재 1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순위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데글림 리그 순위 지금 현재 잠시만 10이네요. 일단 숫자를 좀 잘못 봤습니다.
자,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데글린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승점 13점이죠. 13점이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14점, 역시 슈테아와와 역시 그 14위 팀들 어떻게 보면 일단 맨유와의 승점 동률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 역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역시 보데글린은 오늘 경기 강력하게 승점 3점을 또 노리는 매치가 될 거야. 그런 의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요 경기는 일단 어떻게 보면 보데글림의 공세적인 운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일단 보데글림 입장에서도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친선전에서도 일단 원정에서 실점이 상당히 또 많을 정도로 일단 무엇보다 실점률을 기본적으로 조금 깔고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득점을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단 보데글린 같은 경우는 유난히 일단 역시 조금 니스도 어차피 오늘 경기 약간 주전 멤버들을 조금 뺄 경기고 특히 프랑스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조금 득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역시 조금 취약한 모습들이 좀 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2.5라면은 저는 역시 이 경기를 조금 더 오버사이드 조금 접근 포인트를 들어보겠지만은 3.5 기준점이라면은 이 경기는 어느 반은 살짝 고민이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살짝 한번 조금 접근 포인트를 한번 또 관망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물론 동기부여는 보데글림 쪽에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일단 요 경기 일단 니스가 또 어떤 포지션을 두고 나올지는 한번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보데글림 입장에서도 약간 이번 원정길은 조금 손이 가지 않는다는 점. 요 경기는 약간 패스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가 탈락 확정이 됐지만은 역배를 받은 보데글림도 원정에서만큼은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더레트와 일단 호펜하임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더레트는 지금 이제 역시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또 14점 획득을 해가지고 상대 또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일단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좀 놓여져 있어요. 사실상 탈락 확정이긴 한데 테라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이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자, 일단 테라비 같은 이제 골득 실차가 일단 마이너스 8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 가운데 역시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일단 마이너스 지금 이제 4점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승점이 6점인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9위 승점 9점 팀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추격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은 역시 베식타스예요. 베식타스를 조금 추적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일단 브라가, 트벤테, 포르투 요런 팀들의 일단 역시 패배까지 조금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오늘 경기는 호펜하임 입장에서도 정말 신락 같은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안더레트와의 또 매치업 같은 경우도 이번이 어떻게 보면 또 양팀들이 첫 맞대결이에요. 근데 일단 이제 안더레트가 올 시즌 조금 폼이 좋은 가운데 있는데 돌베르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돌베르가 어떻게 보면 호펜하임에 있다가 또 니스로 갔다가 또 안더레트로 또 이적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던 만큼 요 경기는 일단 돌베르 더비예요. 자, 그 가운데 일단 요 경기 2.5 기준점 오버사이드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승패 라인업 요 경기를 한 차례 지켜보세요. 일단 요 경기도 양 팀들의 맞대결은 처음인데 오늘 경기 어차피 호펜하임이 이기더라도 역시 다득점이 필요해. 다득점이 필요하고 실제 이번 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호펜하임도 일단 공격진만큼은 상당히 일단 뭐 최근에 부상자들 크라마리치나 이런 자원들의 폼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득점력의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역시 수비 불안도 동시에 안고 있는 케이스라서 일단 이 경기 승패 패스 2.5바 무엇보다 일단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경기 정말 신락 같은 호펜하임의 가능성. 오늘 경기 무엇보다 이기더라도 다득점을 조금 노려야 되기 때문에 라인업들을 미리 끌어올릴 거야. 이 경기는 전반 오버테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노리시고 승패 라인업은 한 차례 체크를 하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트멘트와 베식타스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멘트 지금 현재로 일단 역시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일단 양 팀들의 외나무다리 매치예요. 일단 역시 트멘테 지금 현재 26위를 달리고 있고요. 일단 베시타스 딱 9위에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양 팀들 무엇보다 일단 오늘 경기 트멘테는 승리를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경기죠. 무승부를 거둬서는 의미가 없는 경기야. 근데 일단 베시타스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일정 수준의 가능성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일단 베시타스 입장에서는 승점 1점도 괜찮은 경기고 트멘테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승점 3점을 노려서 승점 10점을 만들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두 팀들의 일단 요구사항들의 결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강력한 동기부여를 안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요. 일단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양 팀들의 맞대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양 팀들이 또 첫 맞대결을 펼치는 경기야. 그래서 일단 이 경기가 승패 라인업은 살짝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에 무엇보다 일단 베식타스가 보여주고 있는 원정 경기력 같은 경우는 실제 홈 대비해서 일단 원정에서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일단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홈에서는 빌바오를 4대1로 잡아냈어요. 빌바오를 4대1로 잡아냈던 내용들, 일단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올 시즌 원정 성적, 일단 최근에 유로파 본선 원정에서 1승 4패로 부진한 데다가 최근에 일단 네덜란드 원정에서도 1승 4패 이렇게 좀 기록할 정도로 유난히 또 고전했던 내용들을 보여줬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경기는 실질적으로 약간 이제 트벤테의 홈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벤테가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좀 좋아진 부분들이, 원래 스테인이 팀을 떠날 뻔했죠. 그랬는데 역시 팀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스테인이 또 일단 자기 자리를 조금 지켰던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라머르스, 스테인 일단 요런 자원들의 일단 합이라면은 충분히 또 홈발의 기대치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저는 물론 이제 조금 베시타스가 수비 라인업들을 또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원래 수비가 안 되는 팀이지. 그러다 보니까 트벤테 사이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베시타스 원정 부진과 함께 네덜란드 원정에서 부진하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디는 또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으로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 경기도 일단 2.5바 괜찮을 것 같아요. 2.5바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일단 배당도 지금 상당히 또 낮고 배당도 빠지고 있는데 5바로도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일단 슈테아와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슈테아와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일단 돌풍의 팀입니다. 지금 현재 또한 리그 딱 이제 포트제 8위에 딱 걸려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슈테아와가 이렇게 일단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일 큰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수비 밸런스야.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일단 득실마진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단 탄탄한 밸런스로 강팀들과의 일정에서도 경기당 지금 한 골밖에 먹히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잘 끌고 갔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슈테아와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수비로서 버텨냈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게 무엇보다 조금 중요한 패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체급차가 조금 날 수 있는 경기들도 일단 최근에 역시 수비 밸런스를 내리면서 일단 호펜하임 원정에서도 0대0의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일단 또 올림피아코스와의 또 매치업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최근에 역시 상당히 또 잘 끌고 가고 있어. 물론 근데 원정 일정에서는 레인저스 원정에서 4대0의 패배를 당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득실 마진이 조금 더 늘어났던 폼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수비에서는 상당히 일단 극강의 퍼포먼스를 슈테아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지. 반면 또 맨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승점 15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사실상 이제 맨유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결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승점 1점만 만들더라도 맨유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일단 리그 지금 12위로 떨어져 있는 만큼 일단 주말에 있는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이 부분을 조금 앞두고 있는 만큼 리그 경기에 약간 중심을 조금 가져갈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양 팀들이 원하는 니즈는 똑같은 거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두 팀들은 승점 1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팀 다 일단 공격적인 운영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경기고, 기본적으로 일단 슈테아와가 상당히 일단 역시 수비 밸런스가 좋다는 점에서도 일단 역시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나 아니면 또 일단 슈테아와 프렌으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루마니아 원정이 또 13년 만이야. 13년 만에 또 떠나는 일정이고, 일단 크펠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풀 주전을 또 가용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프렌이나 2.5도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상당히 또 길었는데요. 요 흐름을 한번 또 안고 또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역시 실버 회원이나 VIP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다면은 일단 역시 오늘 또 상대 일단 또 전체표들을 또 일단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자, 일단 생방송 중에서는 역시 표 공개가 또 가능합니다. 살짝 일단 유튜브 제재 사항이라서 그렇지 일단 요게 뭐 불법적인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유튜브에서는 제재를 하더라고. 자, 일단 여러분들의 추천과 질차 또 많이 조금 눌러주시고, 일단 이제
때문에 일단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조금 끊고 생방송 표공개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220개 눌러주십시오. 7분 더 눌러주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경기 더 깔끔한 적중으로 어제 놓쳤던 레버쿠젠 한 골 때문에 놓쳤던 62배 오늘 복수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좋은 적중 노려보자고요. 가자!